상속은 기본적으로 에스테이트 플래닝, 재산 상속 계획이라는 거예요. 재산 상속 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제가 십몇 년 전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뭐 공동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재산 상속 계획의 핵심이 뭐다? 세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법률적인 분쟁 없이 배포해 주느냐가 첫 번째일 것이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상속의 순위예요. 두 번째는 상속세 절세다. 어차피 합리적인 부를 분배한다 하더라도 자산가들은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된다. 하지만 그거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감안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만든 상속세 앱 또는 상속증여세 앱을 쓰실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라고 해놓고서 10줄로 요약해줘라고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조건 사전증여를 통한 분배. 이렇게 할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건 상식이야. 그렇죠. 그거는 큰 상식이고 작은 상식은 그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되니까 절세. 그 다음에 내야 되는 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것이 재원 마련. 재원 마련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보험이에요. 왜? 상속과 보험은 명확히 연결되어 있잖아.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그런 보험을 예전에는 많이 팔았지만 판매 지금 못하고 있죠. 종신보험 판매합니까? 못하죠. 지금은 종신보험의 시대는 아니야. 하지만 부자는 여전히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형 종신보험들이 나오죠.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가격이 싼 보험들. 그거는 부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원 마련 때문에. 부자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안 할게요. 이거는 공부해서 제가 알려드릴 영역이 아니야. 그냥 알아야지 이거는. 그렇죠? 상속 순위, 1순위, 직계, 비속, 존속 위로 올라가는 거. 형제자매, 사촌 이내 관계 혈족. 배우자는 특례다. 왜? 50%를 항상 더 갖는다. 이거는요, 교육 특별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 옛날에 이거 가지고 엄청 했는데 안 해. 이거 보세요.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손들어 스스로 학습할 때 이걸 하셔야 돼. 안 하고 지나가면 그 휴먼 안 됩니다. 상식이라 이거 가지고 시간 하기에는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재미난 질문을 이제 해볼게요. 상속 순위를 쉽게 아는 거. 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재밌어. 질문 막 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머니랑은 안 살아. 작은 할머니랑 살아.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하지만 이혼은 안 했어. 이혼은 안 한 거고 여기는 할머니랑 사실혼 관계야. 근데 그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네요. 첩의 아들이야. 할머니가 첩 그러니까 이상하죠. 어쨌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첩의 아들이 있어.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만 알아. 작은 할머니하고. 근데 큰 아들, 큰 며느리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요. 둘째 아들이 있고 작은 며느리가 있어. 근데 둘째 아들이 죽었네. 근데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둘째 아들과 하여난 손자가 있고요. 작은 며느리가 바람이 났어. 동거남자가 있네. 사실혼 관계. 자,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거 막 말썽 피워서 싫어. 그리고 사위가 있고 손녀가 있어요. 이런 가족 구성원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자산이 1,000억이야. 자, 이런 재산 1,000억대를 가진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유언도 안 남기고. 질문. 자,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머니, 첩의 아들. 자, 둘 다 상속 받는다. 둘 중에 한 명 받는다. 한 명 받는다. 누가 받는다? 이 할머니, 이 할머니. 위 할머니, 오케이. 얘는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봐, 헷갈리죠? 예, 받는다. 왜 받는다? 이거예요. 부부는 법률로 맺어진 관계다. 부모 자식은 피로 맺어졌다. 피로 맺어졌죠. 할아버지.
상속권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안타깝지만 상속권이 없어. 예. 호적은 올라갔어요? 가족관계 중. 나중에 증명을 해야지 얘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작은할머니가 큰아들한테 할아버지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뭐에 무슨 그 말이 돼요? 라고 해서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같이 걸어오는데 아버지를 본 듯한 느낌이고 물론 그거까지 안 되죠.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겠죠. 안타깝지만 없다. 있다. 물론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할머니 끝까지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유언을 했다거나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걸 전제하에 여기가 상속권이 다 넘어가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 요거는 이제 상식. 자, 두 번째. 둘째 아들이야. 큰 아들은 좋아. 와, 이 둘째 아들 죽었어, 먼저 안타깝게. 사고로.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동거 남자가 있네. 작은 며느리한테 상속권이 있을까요? 동거 남자가 있어. 있다, 없다. 이거 헷갈리죠? 있다. 있습니다. 이거야, 바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형제자매, 자녀가 먼저 죽었어. 상속계 시절은 아빠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있다. 단, 동거남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야 돼. 동거남자하고 법률 혼이 됐다라는 순간에 여기는 없어요. 여기로 가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해야지. 예,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습상속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있죠. 대습상속에 대한 극단적인 예. 괌의 비행기가 추락했어. 1,000억대의 자산가. 그래서 거기 형제, 그분의 형제들과 이 사위가 붙었어. 누가 이겼다? 사위가. 왜? 이것 때문에. 대습상속 때문에. 어떻게 붙었냐? 비행기가 사고했을 경우에 누가 죽든 확률적으로 동시는 없죠. 세상에 동시는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딸한테 상속 지분이 가고 딸이 죽었으니 자연스럽게 사위한테 넘어간다. 오케이? 자, 반대로 딸이 먼저 죽었다. 대습상속. 어떤 경우든 상속권이 사위한테 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네. 재밌죠? 외국 가서 연락도 안 된대. 네. 그때 당시 1,000억 얼마 정도가. 네.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해서 싸웠으나 졌습니다. 요 규정 때문에. 여전합니다. 네.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받는 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 미운 딸. 와, 진짜 딸이 미워. 이거 지금 너무 그래갔는데 딸한테 죽이기 싫어. 그래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어. 미리. 그리고 돌아가셨어. 딸한테 상속이 될까요? 유류분 말고 그냥 예? 상속 받는다. 그 이유가 뭐다?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다음에 되는 거예요. 미리 받아놓은 각서는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렇죠? 미리 받아놓은 각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분을 배분하는. 자, 만약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은 할머니가 애를 안 낳았어. 임신하고 있어. 뱃속에. 어떻게 되죠? 상속권이 애가 있나 없나요? 뱃속의 아이는. 오케이. 태어난 것으로 본다.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래, 태어난 다음에 입증하면 돼요. 그럼 상속권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얘가 만약에 미성년이야. 여기서 관리하겠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분배된다? 이렇게 간다. 자, 1인데 1로 가고 50% 더 먹는다. 1.5. 그렇죠? 그래서 5.5분의 1.5, 5.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검색해보. 특별수익은 뭐냐면 사전에 증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감안하는 게 특별수익이고요. 기여분은 이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만큼 받는 거. 예, 찾아보시고요. 유류분 지금 검색해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알려줘. GPT든 제미나이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분명히 할루시네이션 하나 나올 것 같아. 자, 검색, 유류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거기 답변 온 거, 유류분에 대한 부분, 뭐, 직계 비속 2분의 1, 직계 존속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자매에 대해서 유류분.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원래, 뭐라고 나오죠? 예? 오케이. 다 그래요? 없음? 24년 4월 25일부터 유류분. 야, 그럼 어제 나한테만 할루시네이션을 보내줬구나. 어제 나온 거에는 형제자매 3분의 1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야, 뭔 얘기야? 법 바뀌었어가지고, 아, 맞네요. 그러고서 2분, 없어졌음이라고 나왔으니까요. 참고나. 재미나이로 다 검색했나?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바뀌었습니다. 분명 어제 제가 재미나이를 증명해 줄 수도 있어. 저한테 보는 재미나이는 분명히, 예, 형제자매 3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뭔 얘기야? 없어졌는데 민법 1114호가 1114호가 바뀌어가지고, 예. 어쨌든 법률은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쪽은요 완벽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넘겨주지 않는 이상 질문에서 나온 답을 우리가 걸러줘야 돼. 예,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넘어가면 유언. 자, 그래서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부의 그 재분배라는 개념으로 저걸 했을 때 그런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류분까지는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유언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많이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이것도 참고서 보세요. 유언 같은 경우는 요식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으로 안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자들이 자기 개인 금고에다가 도장도 안 찍고 넣어놓거나 요식을 안 갖춰가지고 부정당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본인만의 생각. 그리고 철회 가능성, 언제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유언, 요식행위 5가지로 정한 마지막 유언만이 유용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큰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갔다가 막내 딸 집에도 계속 갈 때마다 유언장이 바뀌고 있는 거지 계속. 네. 마지막 날에 요식행위 5가지를 갖춘 유언장만이 유효하다. 요 5가지 중에 하나 하는데 뭘 제일 많이 쓰죠? 뭘 제일 많이 쓰죠? 이걸 많이 쓰나요? 요걸 많이 쓰나요? 요게 제일 확실하죠?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예, 공정증서 받으려면 적어도 몇 명이 같이 가야 되죠? 2명. 예, 데리고 예. 같이 가서 이걸 해야 된다. 비용은 뭐 오케이.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장 찍고 증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예요. 보통 이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하는데 요식행위를 잘 써야 된다. 반드시 이거를 도장이야. 그래서 어쨌든 1번과 3번 가지고 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언의 주요 내용,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제가 죽으면서 야, 태워필 때 우리 큰아들한테 좋아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 효력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미리 어떤 누구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를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또는 유류분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그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사람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